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하락론자는 하락만, 상승론자는 상승만 외치는 이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은 상승을 하고 있어도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하락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승론자들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어도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평가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평가법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가법은 일단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법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산이 어렵고 설명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은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수익환원법에 근거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또는 은연중에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상승론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법이고 수익환원법이 하락론자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더라. 그 논리적 근거가 되더라.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을 근간으로 한 상승론자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보아라. 계속 우상향이죠. 물론 그 배경은 다릅니다. 예전의 배경과 지금 배경 다른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부동산 역사 보면은 우상향이더라. 요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집값 내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논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요 부분은.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구가 줄어도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구매만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도 매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요게 상승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 옆 동네 부동산이 얼마 하더라. 그리고 정고점이 얼마였더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정고점을 깨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오르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승론자들의 논리를 보면은 정고점을 깨는 기간이 너무 짧게 잡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락론자들의 논리를 한번 보면 수익환원법에 근거하고 있죠. 제가 이쪽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하락한다는 거죠. 가치가 얼마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용 수익 측면을 중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GDP라든가 PIR, 프라이스 인컴 비율을 따지고 요게 구매력이죠. 결국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냥 이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버핏 지수 등등 이러한 수치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똘똘한 한 채도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가치를 넘어선 가격은 코인의 영역이고 코인과는 다르게 국경을 넘나드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죠. 그래서 사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국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작정을 할 경우에 매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급할 때 처분이 어렵죠.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영역의 가격은 있지만 비트코인처럼 범용적인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거품은 꺼진다. 요게 하락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죠.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상승론자들은 왼쪽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중구조죠. 이중구조. 전세 높이가 물 높이고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 높이더라. 요게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물하고 기름이 엄청나게 더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요게 상승론자들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실거주 측면이 결국에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자만 갚아 나가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내 빚을, 내 부채를 전가를 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가치 수준으로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요게 하락론자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요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겠지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고 팔고 할 때는 요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기를 해야죠.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태기를 해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락론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 보유는 필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승론자 또는 상승론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는 것을 택하겠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다. 선택은 개인의 문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